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여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주로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뭐 부부 동반으로 의혹의 중심에 선 것은 그 용산 관저 공사 관련 문제와 해병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사건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부부의 3억 6천만 원대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거회계 은닉 사건, 그리고 국회의원 대가 공천 의혹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 제보자인 그 강혜경 씨는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정부를 상대로 허위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런 그 내부 제보를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진실성이 인정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최근에 검찰이 나를 수사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탄핵을 당할 것이다. 감당할 수 있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너무도 굴욕적인 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런 말을 이렇게밖에 답을 못하는 대통령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평가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관님도 입장이 없으신 겁니까?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상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어서 그에 따라 처리할 거라고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명태균 씨나 강혜정 씨의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인지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은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건이, 최순실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님과 검찰총장님이 개인적인 정리를 멀리하고 용기를 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그래서 수사를 실시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야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3년째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 검사들 이번에 불러 모아서 좀 뭔가 독립성을 갖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밝히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장관으로서 수사 지휘권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정권이 농락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경우에도 장관님이 나서지 않겠다고 한다면 장관님은 언제 나서시는 겁니까?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1954년 이후로 한 적이 없고, 독일은 제도가 있으나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그 수사 지휘권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선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많기 때문에 장관들의 수사 지휘권은 가능하면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뭐 여야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그런 입장을 가지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많은 국민들은 정권을 옹호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못 채우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와 정치검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공조적인 검찰 조직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언젠가는 회복하는 조직으로 가져가시려면 수사주의권 발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예. 최재형 목사가 본인을 기소해달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수심위가 기소 공고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여기에 지금 개입됐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에 그 신빙성을 더해주는 진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종호 씨와의 그 수사 전후로 한 40여 차례의 통화, 항소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87번이나 언급되는 상황, 그리고 2차 주가 조작의 그 주범이었던 김모 씨, 언론에 의하면은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권오수, 이종호 이 세 사람은 한 배를 탄 BP 블랙펄 아마 흑진주라고 아까 표현했던가요? BP 패밀리라고 이게 폭로를 했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고 언론이 분석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예. 지금 뭐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와 똑같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론이나 1, 2심 판결문에 나온 것을 이렇게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단독하는 그 보도 내용들이 2021년 10월, 11월 이 경에 전부 수집되어 있던 자료들이고 이를 숨기거나 뭐 감추거나 한 게 아니고 법정에 증거로까지 다 제출되어 있는 자료라는 내가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 점도 좀 감안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항소심 판결 이후에까지 이런 내용들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검찰이 알고 있었던 자료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소를 최근까지도 않고 있었던 검찰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검찰이 왜 봐주기 기소가 가능할까, 불기소가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은 일반 시민들에게 재정 신청권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소인들, 직접 피해 당사자만 재정 신청권이 있고 시민들에게, 시민 단체에게는 즉 고발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정 신청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발인들에게도 재정 신청권을 확대해 가지고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원칙을 깨는 그 제도를 좀 확대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는데 장관님 의견 좀 밝혀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발인들의 권한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수사권 조정으로 그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서 고발인들의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발인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고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더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장관님. 예. 지금 매우 중요하고도 약간 충격적인 증언을 하셨어요. 매우 중요하고 저로서는 충격적인 증언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실지를 제가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단독 보도되고 있는 것은 2021년에 이미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남는 겁니다. 하나는 검찰이 2021년부터 3년 동안 은밀하게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2021년부터 그 중요한 증거들을 수집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그것을 알고 답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의원님들의 그런 질의가 있을 텐데 그때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테니까요.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